하늘을 날아오르기 전 조종사보다 한 발 앞서 항공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대기록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숨은 주인공 바로 항공정비사입니다. 이제 하사로 임관하면서부터 KT-1 항공기 정비를 맡았고 제3훈련 비행단에서 16년 동안 KT-1 항공기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훈련기 KT-1과 함께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안심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하늘의 안전을 수호하는 1등 공신을 제3훈련 비행단에서 만나봅니다. 정예 조종사의 꿈을 키워가는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야간 비행 훈련을 앞두고 항공정비사들이 KT-1 항공기의 점검이 한창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부품들이 각각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꼼꼼한 손길이 있었기에 제3훈련 비행단은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필승! 저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최창규 상사라고 합니다. 저는 KT-1 항공기 정비사로서 일선에서 항공기 비행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항공기 서비싱, 연료 보급, 산소 보급, 비행 전 점검, 항공기에서 제일 가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처음 공군을 꿈꾸었던 건 중학교 때. 교복이 멋있다는 이유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운명처럼 KT-1 항공기를 만났습니다. 16년의 군 생활을 함께해온 가장 끈끈한 동료가 바로 KT-1 항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아는 KT-1 항공기는 군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비를 마친 다음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것도 항공정비사의 임무. 항공기를 향해 수신호를 보내면 손짓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야간 비행 때는 항공정비사들의 임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종사들의 안전이 이들의 손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항공정비사들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가 어둠을 내치고 머나먼 하늘을 향해 질주합니다. 항공정비사들의 임무는 밤낮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야간에도 조종사분들이 그런 야간 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야간 비행 지원을 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야간에 조종사들이 타버리면 예. 정비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나와야 되는 거네요. 물론 맞습니다. 조종사하고 정비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저희 정비가 돼야지 조종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또 정비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밤까지 이렇게 일하면 솔직히 조금 피곤하지 않으세요? 물론 조금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컨디션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임무가 주어지면 항상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아서 정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되는 비행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남아서 최우선적으로 정비 지원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간 비행이 있는 날은 늦은 밤까지 비행장을 밝힌 불이 꺼질 줄 모르는데요. 항공정비사들은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30분. 오전 7시면 이미 아침 점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일 빠지지 않고 반드시 실시하는 일과가 하나 있다는데요. 오늘 또 아침에 PR 점검하기 전에 늘 하는 그 일이지만은 F5 작업,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주워가지고 항공기에 손상이 없도록 F5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F5 작업 실시! 안전 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하는데 다 같이 일렬로 걸으며 맨눈으로 바닥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발견하면 즉시 허리를 굽혀 줍기 시작합니다.
줍는 걸로는 성이 안 차는지 빗자루가 등장하는데요. 경납고에서 활주로까지 비행기가 지나는 길을 먼지 한 톨 없이 쓸고 작은 돌멩이 하나도 주워야 한답니다.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지금 실시하는 아침 청소가 안전한 비행의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기장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F5 물질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작은 물질들이지만 저희 항공기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행 전에 항상 그 제거 작업을 먼저 하고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물질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를 통해 유입되면 항공기 손상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항공기를 조종하지만 저희 정비사들은 지상에서 항공기와 가장 가까이서 항공기를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비행 지원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는 그 정비 신뢰 그런 부분들이 쌓여야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KT1 항공기는 2003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무려 15년 동안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기적은 조종사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3훈련비행단 관제탑 관제사입니다. 저는 제3훈련 비행단 매트반 병사입니다. 저는 제3훈련비행단 군의관입니다. 저는 제3훈련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입니다. 저는 제3훈련비행단 정비감독관입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부속품을 고장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건 물론 많은 종류의 최신 컴퓨터들이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 항공정비사들의 손길은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숨은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비행 훈련이 시작되기 전 조종사보다 한 발 앞서 항공기를 만나는 이들이 바로 항공정비사입니다. 비행 시에 이상은 없는지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항공기 정비란 단지 고장을 수리하는 것뿐 아니라 비행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종사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작업이기 때문에 작은 부품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장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비행 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행에 필요한 이런 조종면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기 계통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걸 시연했을 때 제대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정비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교체하느라 한창 바쁩니다. 몇 년 전 훈련 도중 엔진이 꺼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 배터리의 힘만으로 48km나 활공비행하며 무사히 착륙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에서 비상 전원을 공급한 덕분에 관제사와 통신을 하며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배터리는 60일마다 배터리 내부의 전격 용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어떤 작업이에요? 맞습니다. 배터리는 저희 조종사들이 비상시에 제네레이터 전원이 나갔을 때 비상시에 계통을 조종면들을 움직여 줄 수 있고 그리고 계기를 시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까지 꼼꼼하게 안전을 좌우하는 비행 점검을 마치면 푸른 하늘로 출격하기 위해 조종사가 항공기에 오를 차례입니다. 비행을 하기 전 자신이 탈 비행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종사. 이때 항공정비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함께 점검을 합니다. 비행기 안전을 위해 두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조종석에 착석을 할 때까지 조종사의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비행 전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조종사들을 살뜰하게 도우며 무사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잡쇼.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늘로 출격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항공기 옆을 떠납니다. 항공정비사들의 철저한 안전관리 덕분에 조종사들이 마음 놓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조종사분들이 혼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장구를 다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비행 전에 해야 될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종사분이 정확하게 했는지 저희 정비사가 끝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항공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난 뒤 무사히 활주로까지 안내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움직이는 조종사와는 수신호를 통해 소통합니다. 손짓을 보내면 프로펠러가 돌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준비를 마친 항공기를 향해 출발 사인을 보내면 손짓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항공기 안전 점검도 활주로까지의 이동도 모두 이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던 항공기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항공기의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최창규 상사. 이륙하기 전 행여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질주하라는 수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진짜 출격입니다. 항공기가 비상하는 순간까지 지켜보는 최창규 상사의 애장품인 선글라스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희 야외에서 활주로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거 자외선이 되게 심합니다. 일선 정비사들은 활주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있다가 딴 곳에 보면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좀 항상 낍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게 군대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 게 군대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정비사뿐만 아니고 이 부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 훈련이 없는 늦은 오후 시간, 새벽 출근에 고단할 법도 하지만 항공 정비사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항공기 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정비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이기도 합니다. 항공기는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집니다. 기계예술의 극치라 불릴 정도, 제작에 쓰이는 부품만 수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공기가 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항공 정비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KT-1이 처음 공군에 들어온 건 2000년 11월. 3년 뒤에 입대한 최창규 상사는 16년 군 생활을 꼬박 KT-1 항공기와 함께했습니다. 덕분에 부속품의 위치며 정비 내용까지 KT-1에 대한 거라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중립. 지금은 착륙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착륙 기어란 항공기의 바퀴와 바퀴 지지대를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기어 다운 하겠습니다. 기어 다운.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하고 정지시키는 제동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착륙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3훈련 비행단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업 하겠습니다. 기업.
착륙과 이륙을 담당하는 바퀴 교체를 한 직후에는 이음새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을 해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지금 좌측 주륜 스트러트를 뗐다 달면서 장착했던 부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체결이 됐는지, 그리고 윤활이 제대로 돼서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제 주기 검사 1000시간마다 점검을 하는 점검인데, 스트러트를 떼고 달았기 때문에 떼고 달았던 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기어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계속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저보다 선임도 있고 하시지만은 제가 이 작업에 대해서 가장 오래 했고, 반장님께서 저를 또 선장 역할을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지휘봉을 잡고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16년간의 경험은 다른 정비사들에겐 교과서나 마찬가지. 세영상 이거 좀 봐줄 수 있습니까? 이 간극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간극 점검을 하기 위해선 일단 중립 위치에서 우리가 간극 점검을 하잖아. 정비를 하다가 막힐 때면 동료들은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하고 최창규 상사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한 지식을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일단 중립 위치에 놔볼게. 중립 위치에서 떨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업 있을 때는 이쪽에 스트라이크 볼트가 붙었었는데 이제 중립을 하니까 지금 간격이 생겼지. 새로 교체한 부품들이 제대로 장착됐는지 부품 사이의 간격을 점검해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동료들의 질문 공세에도 귀찮은 기색이 없는 최창규 상사. 중립 위치에서 떨어졌는데 여기가 0.61에서 0.71이잖아. 네. 각기 두께가 다른 철판들로 간극을 점검하는 공구입니다. 부품 사이에 끼워 넣어 정확한 간극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두께를 정확하게 0.65로 맞췄거든. 예. 16년간 갈고 닦은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전해주는 건 항공정비사로서 또 다른 보람이자 즐거움입니다. 뭐 하세요? 지금 우리 강재영 중사가 처음 해본 작업인데 이게 스트라이크 볼트하고 전륜 스트로트하고 지금 이쪽 부분에 간극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계치에 0.61에서 0.71 아인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0.65로 이제 두께 게이지를 넣어보니까 딱 맞게 조절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안 돼서 도와달라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자기도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고 내가 티어를 보고 정상적으로 했지만 이제 반장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스킬을 요하는 부분인가 보죠? 아무래도 그 유압이 3000 psi 높은 압력으로 스트러트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통제 없이는 좀 힘든 작업입니다. 군대 생활의 시작을 KT-1 항공기와 함께했고 16년 동안 오직 KT-1 항공기만을 정비해왔습니다. 이젠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 최창규 상사에게 KT-1 항공기는 군 생활의 가장 오랜 동반자입니다. 이제 하사로 임관하면서부터 KT-1 항공기 정비를 맡았고 그런 정비사들이 대부분 자기 주 기종이라는 게 있어서 뭐 F-16 조종사는 F-16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천에서 여기 제3훈련 비행단에서 16년 동안 KT-1 항공기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반복되는 점검들 똑같은 부분을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스스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또 동료들하고 같이 상호 체크를 하면서 또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정비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만 시간의 무사고 비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안전 앞에서 긴장을 놓지 않는 동료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항공기와 실험했던 오후가 흘러가고 이제 한시름 놓는가 싶었지만 아직 항공정비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한 이들에게 하루가 참 긴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손,
이번에는 거대한 항공기가 아니라 정비에 사용했던 도구들인데요. 정비를 마치면 다 함께 둘러앉아 도구를 손질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하루 일과랍니다. 군인에게 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신이라면 항공 정비사들에겐 바로 이 도구가 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하십니까? 저희 항공기에 쓰이는 공구를 닦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닦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정비할 때 저희의 손발이 돼주는 이런 공구들이 항상 깨끗하고 이런 부식이 생겼을 때 닦아줘야 정비가 잘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공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이상 있는 공구들은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닦고 이런 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은 바로 정비도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사산이 정확하게 마모가 안 되어 있어야 그 항공기 베럴러트도 마모가 안 될 수가 있고, 이걸 잘 봐야 항공기에 있을 때 항공기 장착할 때 이 서로 상호작 부식이 안 될 수 있게 잘 닦아야 돼. 그게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볼트는 항공기 제킹 어댑터에 장착되는 볼트로서 항공기 베럴러트와 직접 접촉을 해서 그 제킹 어댑터가 이 제킹 어댑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볼트고, 이 볼트 마모 상태에 따라서 항공기 너트가 손상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나사산을 체크를 해서 혹시나 이 나사산이 마모가 많이 됐을 때 이 수공구라든지 이런 부속 하나하나가 항공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나사산 마모 하나라도 그냥 너무 소홀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도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항공기 정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 셈인데요. 뭘 그렇게 닦고 계세요? 네, 이제 이거는 패킹 어댑터라는 장비인데요. 이제 항공기를 이제 위로 올려서 이제 정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항공기 외피와 이제 접촉하는 면이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닦고 닦은 보람이 있습니다. 도구 정비까지 마무리했는데 최창규 상사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군기가 제대로 잡혔는지 일렬로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도구들. 손질을 마친 도구들이 제 위치에 수납이 됐는지 맨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장부를 대조하며 혹시 빠진 도구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금방 꺼냈던 공구들이 이제 제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다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참 제 위치로 들어가야 됩니까? 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제 위치에 있어야 다음에 꺼냈을 때도 꺼내기가 쉽고 또 찾으러 안 다니기 때문에 다들 수고해줘가지고 공구를 깨끗하게 잘 닦은 것 같습니다. 안전 비행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 정비사들. 조종사들이 푸른 하늘을 누비는 동안 항공 정비사들은 정비대대를 떠나지 못합니다. 조종사들이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장 긴장되면서도 항공기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내부에서 이렇게 비상대기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을 띄운 다음에 비행 중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방송이 이 건물에서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정위치에서 근무를 계속 해야 됩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또 비상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치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사실은 긴장된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행 중에는 저희 정비사들은 한시도 뭐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이곳 정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염없는 기다림.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대신 비상사태를 날리는 방송이 울리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자유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 할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는 최창규 상사.
아까 전에 정비 지원을 하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들어와서 전자기술 도서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비상대기 하시면서 네. 비상대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정위치에서 근무하면서는 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까 좀 궁금했던 부분 정비 기술 도서를 보면서 다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면서 남는 시간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만든 겁니다. 16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지만 아직도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푸른 하늘을 알고 싶은 공군 조종사들의 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 우리 영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1등 공신이 바로 항공정비사들입니다.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공군을 만들어간다는 보람으로 16년 동안 운명처럼 함께해온 KT1 항공기와 함께 더 넓은 하늘을 향한 최창규 상사의 또 다른 꿈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사물련 비행단에 와서 이 항공기에 대해서 점점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항공기 기장이 됐고, 그리고 제가 점검한, 제 손으로 점검한 항공기가 무사히 이륙하고 착륙할 때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정비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때마다 참 가슴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참 잘해왔던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지금처럼 무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팀원들과 좀 화목한 분위기에서 끝까지 군 생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